안녕하십니까, 임금영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송전선로에서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은 암기하는 문제예요. 답은 3번 선로정수의 평형입니다. 여기서 연가는 뭐냐면 전선로 도중에 각상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을 연가라고 하는데, 각상의 선로정수를 평형하게 하고 근접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자, 이런 거예요. 연가가. 자, 여기가 이제 발전소고, 여기 이제 수용가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용가예요. 근데 전선을, 이제 3상 전선을, 여기 A상, B상, C상을 이렇게 연결하면 A상과 C상의 전선의 길이는 엄청 차이가 나겠죠. 이 전선의 길이로 인해서 RLGC, 요게 이제 선로 정수거든요. 이 정수가 서로 평형되지 않습니다. 불평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기 이쯤에서 A상의 전선을 한 칸 옮기고, B상의 전선을 한 칸 옮기고, C상의 전선을 이쪽으로 옮기고, 또 이쯤에서 전선을 또 이렇게 옮겨가면서, 전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가설을 하게 되면 이 선로의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로의 위치를 바꾸는 것, 이것을 이제 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연가. 그래서 연가의 주된 목적은 RLGC, 선로 정수의 평형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 어떤 발전소의 유효 낙차가 100m이고 최대 사용 수량이 10m 세제곱퍼세크일 경우 이 발전소의 이론적인 출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이 문제는 수력발전소의 출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소, 그래서 수력발전소의 출력 구하는 공식 9.8QH. 만약에 문제에서 효율을 줬다 하면 수차 효율, 발전기 효율, 에타 T, 에타 G까지 적용해서 출력을 구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효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9.8 곱하기 Q는 수량, 최대 사용 수량은 10m 세제곱퍼세크. 그 다음에 H는 유효 낙차 100m 줬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공식에다 적용하면 9.8 곱하기 수량 10 곱하기 유효낙차 100 하면 이때의 이 발전소의 출력은 9800k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수력발전소 출력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3번 우리나라 22.9kV 배전선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전 방식과 중성점 접지 방식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성점 접지 방식은 다중접지 방식입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4번 다음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 식에서 VR1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VR1 요거 물어봤죠. 자, 그러면 전압 변동률 어떤 식인지 알아야겠죠. 전압 변동률은 전 부하시,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했을 때 수전단 전압, 그러니까 받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발전소고 여기가 수용가면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전압을 수용가에서 받는 거죠. 그죠? 보내주는 전압은 송전단 전압, 받는 전압을 수전단 전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은 이 수전단에 부하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의 전압, 그리고 여기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은 여기에 부하가 연결되었을 때 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 부하가 연결됐었을 때 수전단 전압 분의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 부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전압 마이너스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으로 전압 변동률을 구합니다. 여기서 VR1 물어봤죠, 그죠? VR1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전압 변동률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다가 한 대의 고장으로 VV 결선을 사용하면 약 몇 kVA 부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선 여기 델타 결선으로 부하를 사용할 때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kVA래요. 그럼 이때는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에 곱하기 3 해서 300kVA까지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변압기 한 대 고장으로 V결선, 이게 V결선이죠. 이 V결선 두 대의 변압기로 삼상 전원을 공급할 때는 이때는 한 대의 변압기에 루트 300까지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V결선 했을 때의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100 곱하기 루트 3 해서 173kVA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V결선은 델타 결선의 출력의 57.7%까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출력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델타 결선의 출력에 57.7% 0.577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0.577 적용하면 이것도 역시 173.1kVA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V결선의 출력은 델타 결선 출력의 57.7%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 345kV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에서 충격 절연 내력의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자, 여기서 충격 절연 내력, 여기서 절연이란 의미가 전기를 막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전기를 막아주는 힘이 제일 큰 것부터 나열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큰 것부터 나열한 것은 이제 선로 애자, 차단기, 변압기, 피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선로 애자는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애자는 이제 이렇게 철탑에 이렇게 달린 거죠. 여기 애자에다가 이제 전력선을 이렇게 걸어 놓는데요. 이 철탑에 뇌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애자는 이 충격된 전압이 선로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로 애자가 충격 절연 내력이 제일 커야 되고요. 피레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피레기는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달아가지고 선로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얘를 바로 방전시켜야죠. 그죠? 얘는 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피레기는. 그래서 피레기가 충격 절연 내력 크기 순으로 제일 작은 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거 암기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7번 일선 지락 시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은? 암기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이 지락되었을 때, 지락이 뭐예요? 전력선이 딴과 연결되었을 때를 지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럴 때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건 직접 접지가 되겠습니다. 암기, 직접 접지 방식은 다른 접지 방식에 비해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이다. 그래서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 소 리액터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비접지 방식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직접 접지 방식이 전위 상승이 가장 적은 접지 방식이다.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전원으로부터의 합성 임피던스가 0.5%. 요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의미하는 거죠. 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15,000kVA 기준으로 계산된 퍼센트 임피던스다 라는 뜻이고요. 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0.5%인 곳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몇 메가볼트 암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요 차단기 용량은 달랑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값을 선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단기가 언제 동작하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작하죠. 그러니까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차단기는 동작을 해서 기기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용량을 차단기가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 용량보다 차단기 용량은 조금 커야 돼요. 예, 그래서 단락 용량 이상의 값을 차단기 용량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락 용량으로 차단기 용량을 한번 구해보면 단락 용량은 공식은 이렇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근데 요 기준 용량은 요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할 때의 기준이 되는 용량이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0.5% 분의 100 곱하기 요 0.5%는 15,000kV 암페어 기준으로 해서 구해진 거라고 했죠. 그래서 15,000kV 암페어 적용하면 이때 단락 용량은 3,000 곱하기 10의 3승 kV 암페어입니다. 왜냐? 얘가 이제 kV 암페어니까 단위가 kV 암페어 나온 거예요. 요 kV 암페어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이렇게 환산할 때는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면 되지요. 예,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다 적용하면 얘가 없어져서 메가볼트로 환산할 때는 3000 메가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9번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역류를 개선하는 건 병렬로 콘덴서를 연결할 때예요. 예, 직렬 콘덴서는 이런 이유에서 설치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답 확인하시고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0번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진 배전 변전소의 전압 조정 장치로 적당한 것은 답은 4번 유도 전압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전압 조정 장치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암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는 차단기라고 하죠. 답은 2번 단로기는 무부하 전류만 개폐 가능. 그러니까 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 이런 거는 차단할 수 없고 무부하 전류만 개폐 가능한 건 단로기. 그 다음에 부하 전류, 단락 전류 모두 개폐 가능한 건 차단기. 그 다음에 단락 전류 개폐 불가능한 건 선로 개폐기. 전력 퓨즈는 무부하일 때 개폐 가능하며 단락 전류를 차단합니다. 부하 전류일 때 개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력 퓨즈. 그래서 모두 개폐할 수 있는 건 2번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2번 선로의 캐패시턴스와 무관한 것은 답은 1번 전자 유도가 되겠습니다. 전자 유도성은 뭐죠? 인덕턴스죠. 그죠? 유도성은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캐패시턴스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전자 유도. 캐패시턴스는 뭐 충전 용량, 그 다음에 용량성 이런 것이 지금 캐패시턴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도는 인덕턴스이기 때문에 캐패시턴스와 무관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배전선에서 균등하게 분포된 부하일 경우 배전선 말단의 전압 강화는 모두 부하가 배전선의 어느 지점에 집중되어 있을 때 전압 강화와 같은가. 자, 이 내용을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내주는 전압이고 여기가 받는 전압입니다. 여기서 110V를 보내줬는데 여기 100V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의 전압 강화, 중간에서 걸려있는 전압은 10V가 되겠죠. 그죠? 요 중간에서 걸려있는 전압. 요게 이제 전압 강화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선로에서 이 전압 강화가 10V일 때 부하가 이렇게 말단에 모두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균등하게 분포돼서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이때 전압 강화가 10V라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하를 여기다가 몽땅 설치했을 때 이때 전압 강화는 20V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해설처럼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는 선로 말단의 부하가 집중하였을 때의 2분의 1배다. 요게 20V, 요게 10V면은 요 분포되어 있을 때가 20V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단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의 2분의 1배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집중되었을 때 전압 강화는 이 전압 강화와 같은가? 여기 중간에 집중하면 되겠죠? 중간에
중간에 여기 거리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중간에 집중이 되면 이때 전압 강화는 이제 10V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하를 균등하게 분포할 경우의 전압 강화와 요 중간 지점에 부하를 집중해서 설치했었을 때 전압 강화는 서로 동일하다 해서 2분의 1 지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일단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4번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1kg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kWh인가? 단 석탄의 발용량은 5000kcal/kg, 발전소의 효율은 40%이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전력량을 물어봤죠. 화력발전소에서의 전력량 물어봤습니다. 예, 화력발전소 열 효율 구하는 공식에서 요게 지금 전력량이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860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 다음에 B, H 넘어가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전력량은 860분의 효율 곱하기 연료 소비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요 공식에다가 문제에서 주는 답서를 적용하면 효율은 40%라고 했기 때문에 0.4 이렇게 적용해도 되죠. 근데 문제에서 주는 40%를 적용하겠다 하면은 100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다가 40을 적용할 때는, 그런데 여기 100이 없으면 효율은 그냥 0.4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0.4로 적용을 하고, 연료 소비량 1kg, 그래서 여기 1, 네, 0.4, 1. 그 다음에 연료 발열량은 1kg당 5000kcal라고 됐죠. 그래서 5000 나누기 여기 860 하면 이때의 화력발전소의 전력량은 2.3kWh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화력발전소 열 효율 구하는 공식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여기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식도 정리해 보시고 숫자 대입해서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5번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의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는, 답은 4번입니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좀 어려우시면 그냥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의 굵기는 얇아져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아셨죠? 자, 우선 이 내용은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데요. 전력 손실은 3상에서 3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전류는 3상에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 P, 예, 요게 이제 전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자, 유효 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전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나눠주지요.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저항률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로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리한 전력 손실 가지고 손실률을 구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분의 전력 손실, 이러면 이제 손실률이 되거든요. 전력 손실은 우리 요렇게 적용했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여기 P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은 P의 제곱, 이렇게 해서 얘랑 약분이 돼서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손실률입니다. 자, 여기서 이 공식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전선의 굵기는 여기 도체의 단면적 A를 의미합니다. 네, 이 식은 여기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자리 바꿔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단면적 A를, 전선의 굵기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A, B 분의 C는 D다. 여기서 이 B와 D 서로 자리를 바꿔줘도 식은 성립합니다. A, D 분의 C는 B다. 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 곱하기 2 분의 40은 요거 뭐예요? 4지요, 4.
요게 5, 2, 10이잖아요. 10분의 40은 4잖아요. 여기서 2와 4 자리 바꿔볼까요? 5 곱하기 4분의 40은 2다. 5, 4, 20. 20분의 40은 2 맞지요? 이렇게 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A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요 A와 손실률 서로 자리 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리 바꾸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압, 문제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문제 답은 이거잖아요. 그죠? 전류는 뭐 여기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단면적은 반비례하죠. 분수의 결과값과 분수의 분모와는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얘가 분모의 크기가 커지면 결과값은 크기가 작아지겠죠. 그죠? 이게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선의 굵기 A는 V제곱에 반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어렵다 하면 어떻게 암기하시라고요? 송전 거리, 전력,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할 때 전압이 커지면 전선의 굵기는 얇아져도 된다. 네,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총 부하 설비가 160kW, 수용률이 60%, 부하 역률이 80%인 수용가에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용량은? 자, 문제에서 수용률을 주고 변압기 용량을 구해라 하면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부하 역률 분의 부하 설비 단위가 킬로와트가 돼야 돼요. 곱하기 수용률.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부하 설비를 킬로와트가 아닌 킬로볼트 암페어로 줬다 하면은 부하 역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부하 역률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킬로와트를 줬죠? 킬로와트를 줬기 때문에 역률을 적용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용량, 역률 80%니까 0.8분의 부하 설비 용량 160 곱하기 수용률 0.6 적용해서 이때 변압기 용량은 120kVA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7번 154kV 송전 계통에서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장점에서 본 등가 정상 임피던스가 100MVA 기준으로 25%라고 하면 단락 용량은 몇 kVA인가? 문제에서 단락 용량 물어봤어요. 우리 28번에서 풀어봤죠? 차단기 용량 구할 때 우리 단락 용량 공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그럼 그때 사용한 공식 뭐였죠?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 요 기준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할 때 적용한 용량이라고 했어요. 자,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25%라고 했어요. 그래서 25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은 이 25%가 100MVA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거죠. 그래서 기준 용량은 100. 그래서 요 계산하면 이때 단락 용량은 400MV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8번 감전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아크호는 선로의 섬락으로부터 애자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감전 방지 대책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아크호는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39번 삼상 1회선 송전선로의 소호 리액터의 용량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3번 삼선 1괄의 대지 충전 용량과 같다. 암기. 예, 여기서 충전 용량은 여기서 얘기한 대지 충전 용량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한번 적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18개에서 23개를 한 줄로 이어 단 표준 현수 애자를 사용하는 전압은 이 문제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345kV고요. 여기서 얘기한 제 현수 애자는 뭐냐면 우리 전봇대 전주죠. 전주 보면은 전력선을 이렇게 애자를 설치해서 애자에다가 이렇게 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는 애자를 우리 현수애자. 네,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현수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죠? 걸려 있는 막을 우리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애자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걸 현수애자. 그리고 또 이게 핀처럼 박혀 있는 거 있어요. 네, 요런 애자를
요 애자 위에다가 이렇게 전력선 걸어 놓지요. 요거는 이제 핀처럼 박혔다 해서 핀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현수 애자의 개수, 요 개수로 이제 사용하는 전압에 따라서 현수 애자의 개수가 표준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22.9kV는 애자가 2개에서 3개, 66kV는 4개에서 6개, 154kV는 9개에서 11개, 345kV에서는 18개에서 23개. 여기죠? 그래서 답은 345kV가 되고요. 765kV는 40개에서 50개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거 암기해 주세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6년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력공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냥 암기할 것만 암기하고 계산 문제 같은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간단한 것들 이번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죠. 이런 거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 적어보고 공학용 계산기도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